여기에만 푸는 거예요. 컨텐츠의 이제 제목 자체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딱 그분들만 보려고 하는데 전 그래서 타겟만 보게 하지 말고 타겟도 보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체 비만이야. 그러면 하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신이 비만인 사람도 하체를 빼기 위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서브 타겟들이 이렇게 붙어주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의 그 차별화를 그 타겟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속에 돈이 되는 꿀팁을 쏙쏙 뽑아드리는 벌어보라입니다. 제가 SNS 담당자잖아요. 보라에서 이제 SNS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던 와중에 발견한 책이 있어요. 일상이 돈이 되는 숏폼, 이 책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팔로우하고 있던 분의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번 뵐 수 없을까요 하고 메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NS에서 블라블라 리지팍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박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이제 인스타그래머들한테 브랜딩도 전파를 하고 계시고 또 릴스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6만인가요? 몇만? 5.5만입니다. 6만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올 시점이 되면 네. 거의 6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 인스타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해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키워가시게 됐는지. 제가 리브랜딩을 3번을 했어요. 주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책과 자기 개발로 책을 읽는 게 저한테는 일상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 운영법이라는 강의를 막 해드렸었어요.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러니까 또 자기 개발하시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독서 모임을 운영해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또 와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수익화도 제가 좀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이제 그때 해봤죠. 해봤는데 어느 순간 뭔가 한계가 딱 이제 온 거예요. 정체기가 딱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책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 책을 되게 빨리 읽는 것도 아니었고 독서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압도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딱 툭 치면 이런 책 저런 책을 막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책을 주제로 가기보다 조금 더 나의 전문성을 살린 주제를 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도 좀 조언을 구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14년 동안 의류 사업을 했는데 혼자 온라인 사업을 했으니까 내가 14년 동안 1인 사업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왜냐면 1인 사업이란 키워드가 되게 핫했거든요. 지금도 좀 핫한 키워드긴 하죠. 디지털 노마드 하면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업을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거나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알려드리니까 또 14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팔로워가 이제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제 이걸로 무슨 수익화를 할 수 있으며 이걸로 내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과거를 팔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한 거예요. 목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든 거죠.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NS를 알려드리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출강을 SNS 알려드리는 걸로 이제 한창 기관이나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클래스도 그런 쪽으로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재밌는 사람인데 컨텐츠로 내 계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하자. 나는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 SNS 컨텐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하자. 리브랜딩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리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타깃이 계속 조금씩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SNS를 운영해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타깃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 고민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이걸 봐줄 사람이 되게 두루두루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막 다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은 내용이 또 그만큼 광범위해지고 항상 그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타깃을 좁게 잡아야 되나, 두루두루 잡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좁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다이어트 전문가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 전문가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다 저 전문가예요. 제가 빼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나와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본인의 노하우를 막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또 공감이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정말로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학위가 있거나 어떤 권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공감으로 이 사람의 어떤 경험을 인정받아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갱년기라서 살을 빼는 분이 네. 20대들이 살 빼는 걸 공감할 수 없잖아요. 아, 그쵸. 다르죠. 그런 식으로 내가 주력할 수 있는 그 뾰족한 어떤 타겟을 잡는 게 훨씬 그들의 공감을 사고 구매 전환율도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돼요. 좀 더 나중에 확장은 할 수 있겠죠. 좀 점차 오히려.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일단 이렇게 맞아요.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하더라도 맞아요. 시작은 내가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좁은 타겟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좀 더 전문성을 뾰족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인스타에 좀 국한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네. 인스타에서 1만 미만의 팔로워들을 딱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1만 미만의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네. 제 클래스에 막 2만, 3만, 5만 막 되게 부담스럽게 막 그런데도. 들어오세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리 초보를 상대로 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주게 네. 되면 어차피 다들 이렇게 저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타겟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체 비만이야. 하체 비만으로 너무 고민이 있어. 네. 그러면 하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면 되거든요. 오. 그러면 전신이 비만인 사람도 하체를 빼기 위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핵심 타겟이 있고 서브 타겟들이 이렇게 붙어주기 때문에 네.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의 그 차별화를 그 타겟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은 게 좁게 잡아서 이렇게 한두 개 막 해보다가 반응이 바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면은 내가 너무 소수로 잡았나?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또 바로 다시 타겟을 바꿔보고 계속 바꾸는 과정에서 또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럼 기존의 팔로워들이 막 이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다행히도 이제 결이 좀 비슷했어요. 이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에도 관심이 있고 1인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모았던 그 팔로워 분들이 계속 그렇네요. 이렇게 연결이 된 편이에요. 1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전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크게 이탈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살림 계정을 운영하다가 뭐 육아 계정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운동 계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탈이라는 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를 하더라도 아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보여줘야 나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관심사도 바뀔 수 있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운동을 보여주더라도 좀 운동을 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운동을 하는지 나의 생각을 보여주다 보면 내가 나중에는 뭐 책을 얘기해도 이 사람의 생각이 좋아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꼭 어떤 분야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를 수단으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다 보면 언제든지 조금씩 유연하게 또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것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타겟을 좁히면은 당연히 좀 안 보면 어떡하지? 불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나의 항상 고객이 너무 적어질까 봐. 그죠. 컨텐츠의 내용은 좁은 타겟을 얘기를 하더라도 컨텐츠의 제목은 좀 더 대중적으로 뽑으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이런 거 꿀팁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만 푸는 거예요. 컨텐츠의 이제 제목 자체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딱 그분들만 보려고 하는데 전 그래서 타겟만 보게 하지 말고 타겟도 보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결국에는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대중들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타겟들만 데리고 가려면 뾰족하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 조회수 안에 내 타겟이 몇 명이나 있을지 사실 퍼센테이지 굉장히 낮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들이 보게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서 타겟도 보게 만드는 게 사실은 조회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타겟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내용 자체는 소수에게 딱 이제 집중을 하되 제목의 후킹은 조금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맞습니다. 이거 너무 역시 팁입니다. 예시로요? 네. 제 거에 이제 접목을 좀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편집 어플이 나왔어요. 뭐 에디츠라는 영상 편집 어플이 새로 나와서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영상. 네, 맞아요. 그 어플이 이제 무료고 뭐 로고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에디츠를 써보세요 이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에디츠는 모르지만 캡컷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신단 말이에요. 캡컷을 아는 모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캡컷 망하나? 이렇게 후킹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알고 보니 에디츠 이야기고 에디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인데
캡컷 망했나 해서 캡컷은 누구나 다 하니까.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내가 디저트 가게를 해, 내가 무슨 토퍼 창업을 뭐 얘기하고 싶어, 뭐 이렇게 창업이요? 토퍼 뭐 이런 토퍼? 공방 뭐 네네네. 이런 거 막 창업을 얘기하고 싶어 이러셔도 토퍼 창업, 뭐 디저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강생분 중에 이런 제목으로도 잘 되신 분이 있어요. 뭐 2층에 간판도 없는 가게인데 잘 된다고? 이틀만 장사하는데 뭐 이틀만 장사하는데 돈이 돼? 이런 제목. 궁금해. 그죠? 궁금하죠. 네. 근데 장사 들어가 관심 보면 없는데 궁금해. 그죠? 네. 뭐야 장사 돼? 뭐 궁금하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만드는 디저트가 나오고 이분이 만드는 뭐 토퍼가 나오고 뭐 이분이 만드는 뭐 이분이 판매하는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타겟들한테 네. 뭐 이렇게 줄만한 제목을 딱 던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궁금할 만한 대중적인 제목으로 후킹을 네. 해서 끌고 네.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은 디저트를 파네, 이 사람은 뭐 토퍼를 하네, 이 사람은 살림을 얘기하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뾰족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작가님께서 어쨌든 SNS를 그렇게 키워온 과정이 내가 원래 하던 일에서 이제 조금 매너리즘을 느끼고 다른 걸로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신 건데, 그래서 SNS를 운영하는데 그게 돈이 어떻게 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 수익화 전략을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수익화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를 운영한다는 건 말하자면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용돈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용돈벌이로 생각하면 돈을 못 법니다, 대부분. 근데 사업으로 생각하면 용돈 이상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게 저는 네. SNS고 왜냐? 이게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안이 오기도 하죠. 네. 제안이 오기도 하는데 제안이 오지 않으면 못 벌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런칭을 해야 되고 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보통 지식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만드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강의나 클래스나 뭐 챌린지 여러분 같이 해요. 뭐 이런 네. 챌린지 이런 걸로 소소하게 또 하시기도 하고 뭐 하면서 뭐 또는 전자책 뭐 이런 것들 쓰시면서 또 수익화를 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가장 조금 대중적인 거는 이런 지식 서비스인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공구, 제품 판매. 내가 이미 매장이나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지만 제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내 팔로워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막 네. 제조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공구 같은 거 제안이 들어오면 그 공구 제품을 내가 이제 책임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 판매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협찬. 광고. 협찬 같은 거는 팔로워가 조금 낮아도 한 1000명 정도만 돼도 네. 그 분야에서 뚜렷하게 내 색깔이 드러나기만 하면 내가 어떤 분야야? 라는 것들이 좀만 뚜렷해도 네. 이제 협찬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협찬이 가장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수익화 네. 수단이기도 하고 이제 팔로워가 좀 높아지고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저는 물건만 받지 않고요. 광고비도 원고료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제안을 또 있구나. 역제안을 하게 되거나 네. 아예 이제 얼마 받으시나요? 하면서 막 제안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화 수단이 되게 여러 가지로 펼쳐져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맞아요.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기획도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고 딱 정해져 있지가 않네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책 팔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책도 팔고 클래스로 이제 서비스, 지식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책 광고나 이런 여러 가지 좀 광고도 하고 있고 해서 네. 이 수익화의 어떤 수단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네. 하셨구나. 이게 뭔가 이제 유튜브는 조회수 수익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있어요. 있나? 네, 있어요? 있는데 이제 네. 유튜브는 어떤 일정 뭐 구독자나 네. 이 조회수를 달성하면 무조건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릴스는 약간 로또 같아요. 그래요? 랜덤으로 그냥 배정이 돼요. 그래서 조회수가 적어도 막 네. 많이 받기도 하고. 팔로워가 높아도 아직 안 열리신 분들이 있고요. 저도 한 번도 안 열려봤어요. 그게 열린다는 건 인스타그램에서 그 권한을 줘요? 네. 너 축하해. 너 그래? 열렸어. 이런 거죠. 이제 알림이 와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경험은 못 해봤지만 팔로워가 되게 낮고 활동을 안 하는데도 열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로또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릴스 수익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로또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는 같은 말이다. 내가 뭐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게 맞아요.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목표로 잡으시기보다는 네. 좀 더 내가 어떤 뭐 수익화를 런칭하고 싶어요 라는 목표를 가지고서는 시작을 해보셨어요. 좋겠어요.